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금 예산 파일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작성 순서는요, 기초 정보를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급여나 퇴직 연차 하시고, 네, 사업 계획서하고 연중 관리 업무 계획표 같은 경우는 각 단지에 맞게끔 알아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여기에 나타난 부분은 이제 제가 여기에 나타난 부분은 우선 샘플로 갖다 해놓은 거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에서 확인하고 해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 예산안 작성 개요나 세입세출 예산서, 세, 예산 세부 내역, 그다음에 관리 외 수익 비용, 경비미와 퇴직 및 연차 추계 법인세까지 이제 이걸 파일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건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작성을 하다가 이 셀을 갖다가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앞에 보시면 해당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별로 가셔서 내가 작성하고자 하고 작업하고자 하는 곳에 가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초 정보부터 입력할게요. 기초 정보에서 자, 2025년이면요. 우리가 2025라고 적어주시면 되세요. 요 위에 보이시죠? 네, 숫자로 적는 겁니다. 숫자로 적어주시게 되면 제가 2025를 인식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이 뒤편에 우리가 2024 당해년도라던가 전월이라던가 아니면 2025 우리가 예산이라던가 요런 이제 연도별로 뒤에서 전부 다가 이제 셀이 연동이 돼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요. 2025년도 최저임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고 자, 예산 적용입니다. 이 예산 적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무용품비라던가 이제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요. 이 금액들을 우리가 특정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발생된 그 비용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인상해서 예상을 잡게 돼요. 근데 그 인상 예상 그 퍼센트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급여 인상 퍼센트가 아니다라는 거. 네, 예산에 적용해야 되는 퍼센트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뒤편에서 이 예산에 적용된 이 퍼센트로 얘가 예산 금액을 예, 자동적으로 좀 작성할 수 있게끔 수식을 다 걸어놓은 상황이에요. 회계 기수는요, 이제 우리 아파트가 내년도에 3기가 되는지 아니면 25기가 되는지 이런 기수를 넣어주시면 되고 작성일은 내가 예산안을 작성하는 날짜예요. 근데 그냥 작성 일자는 여러분들이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요 제출일, 승인일 같은 경우에는 잘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제출일은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는 날이에요. 제출하는 날이기 때문에 최초로 뭐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예산을 갖다가 지금 안건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대표회의 날짜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인일은 나중에 승인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예산 승인이 완료됐잖아요. 그 완료된 그 입주자 대표회의 그 의결 날짜, 의결 날짜를 승인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산 기준월은요, 우리가 9월달 말일자 장부로 예산을 작성을 할 건지, 10월 말일자로 예산안을 작성을 할 건지를 넣어주시는 부분이세요.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11월 초에 예산을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10월달 장부 마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달 예산 기준으로 잡을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9월달 우리 장부 마감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9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10월까지도 장부 마감이 다 끝나서 10월 기준으로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예산 기준월에다가 숫자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9든 10이든 이렇게 갖다 넣어주시게 되면은 그 해당 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계산되게끔 지금 뒤에다가 수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아파트명이에요. 우리 아파트 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서초구 진달래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명은 서초구 진달래라고 적어주시면 뒤편에서 서초구 진달래 아파트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회계 개요 있죠? 예, 예산 개요에 아파트명이 들어가게끔 됩니다. 단지 면적은 우리 아파트 단지 면적 넣어주시고 세대수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결제란이라는 게 있어요.
결제란은요, 아파트 단지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세요. 나는 관리과장님이 우리 아파트는 없어요. 하게 되면은 소장 칸 지우시고 관리소장, 격리관리소장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우리는 한 명 더 있어요. 기계과장도 결제해야 돼요. 라고 하게 되면은 결제 칸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늘려주셔도 되세요. 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파트 대표회의가 뭐 10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최소 우리가 지금 4명이잖아요. 4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대표회의 결제칸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진 파일,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앞에다가 결제란을 갖다 넣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단지에 맞게끔 만들어서 예, 정리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 표지 보시면은, 자, 표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녹색으로 되어 있고, 하늘색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단지에 맞게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되는 셀들입니다. 요 밑에 보면 셀 색깔들 있으시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라색 같은 경우는 부분 작성이에요. 수식이 있는 곳은 절대 건드시면 안 돼요. 우리가 수식이 있는 곳 말고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네, 노란색이나 아니면은 검정색 바탕에 노란 글씨로 나타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트상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시트 바깥쪽에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란색 글자가 나타난 부분은 내가 입력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노란색 되어 있잖아요. 이 노란색 부분은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는 난입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이 다 끝났으면은 앞에 우리 이렇게 입력된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급여 퇴직에 들어오셔서 여기 노란색 부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우리 급여를 갖다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급여를 기초로 해서 내년도 우리 급여를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위에는 읽은 직들이에요. 감단직 같은 경우는 밑에 부분에다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읽은 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상요율을 몇 퍼센트 적용할 것이냐. 네, 숫자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숫자로 적어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적용이 돼요. 제가 지금 여기가 5%가 아니라 10%를 적용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 셀에 있는 숫자 잘 봐보세요. 네, 숫자가 바뀝니다. 10% 적용한 금액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총 급여에 대해서 인상을 할 건지 아니면 기본급만 인상할 건지가 좀 다르잖아요. 각 단지마다. 그래서 기본급만 인상했을 때는 기본급의 10%만 인상이 되고 나머지 수식 같은 경우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총 급여로 했을 때는 총 급여액에 대해서 전부 다 10%가 적용이 되게끔 했어요. 자, 여기 식대 포함 도대체 뭐냐? 식대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건 식대는 지금 이제 인상 금액에서 빠진다는 얘기고요. 식대를 포함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식대까지도 10% 인상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총 급여에 우리가 총 급여로 10% 식대 포함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10% 증가된 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 감단직입니다. 감당 근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 아파트에 제가 해당되는 거를 전부 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24시간 근로하고 다음날 쉰다. 그럼 24, 0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휴게 시간 있죠? 네, 주간 몇 시간, 야간 몇 시간.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수식이 우리가 지금 월 근로 시간하고 일 근로 시간하고 네, 엑셀이 전부 다 계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교대다. 그러면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바뀝니다. 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고요. 월 근로시간이 273.76시간으로 바뀌게 되죠. 당연히 최저임금액 자체도 우리가 지금 이제 금액이 바뀐 금액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원래대로 놔두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급여 자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저임금액이 들어오게끔 만들었어요. 기본급 같은 경우는. 자, 수당 같은 경우에는요. 자, 기본급에 포함을 하는 거는 기본급에다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식대 등 복리후생비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식대 금액 있잖아요. 이 식대 금액하고 기본급 금액하고 나눠서 주겠다. 이 최저임금을. 네, 최저임금액에 왜냐하면 식대가 최저임금액에 전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대 여기 보면 식대등 복리후생비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289만 8,270원을 기본급과 식대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포함하지 않고 그냥 식대를 추가로 줄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급의 미포함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급은 최저임금액이 그대로 들어오고 식대 같은 경우는 인상률을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각종 수당 인상률이라는 게 있죠. 네, 이 수당을 5% 인상을 할 건지 아니면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식대부터 수당까지 금액이 여기에 적용이 돼서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야간 가산수당도 통상임금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겠죠. 네, 이렇게 바뀌고 계산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앞쪽에서 우리가 인사급여를 전부 다 했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뒤편에서 퇴직급여라던가 아니면 연차수당 추계 계산하는 게 자동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풀로 잘 작성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연차하고 퇴직금리에 대해서 추계액도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추계액에 들어가는 네, 그 부속 서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024년도 월 연차 적립금. 여기는 2024년도 월 퇴직 적립금이에요. 그래서 월에 발생되는 퇴직 적립금이 만약에 250만 원이다. 그럼 여기다 25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9월 달 장부로 하는 거잖아요. 9월 말 장부가액, 퇴직급여 충당금 장부가액이 얼마가 남았는지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뒤편에서 우리가 퇴직 추계액이 나왔잖아요. 이 추계액을 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에 월 얼마를 적립을 해야 되는지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했습니다. 네, 보여드리면 연차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120만 원씩 월에 갖다가 지금 이제 적립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금년도 말 장부가액이 2,100만 원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요. 자, 보시면은 금액이 지금 현재 월 연차 적립금 금액이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하고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자, 요렇게 갖다가 계산이 돼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표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최초 입주자 대표회의에 예산을 갖다가 지금 보내야 되잖아요. 네, 보고할 때는요, 결제판이 없습니다. 예, 결제란이 없는 우리 여기 표지, 보고용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보고용 밑에 보시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부터 해서 자, 목차가 다 있죠? 이 목차 순서대로 지금 현재 뒤편에 엑셀을 전부 다 순서별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실 때는 이 순서별로 그대로 출력하셔서 뒤에다 첨부를 해주실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두 번째 표지는 승인 후입니다.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이 마쳤어요. 의결이 다 끝나고 나면은 자, 대표회의 모든 이제 입주자 동대표들한테 사인을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의결을 의결대로 했지만 이 부분에서 사인을 다 받아놓으면은 그 예산안이 정확하게 이제 입주자들이 전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다 의결한 부분이구나라는 거를 서류상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같이 이제 되는 걸로 지금 이제 해놓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제출일 승인일 있잖아요. 앞서 우리가 기초정보에서 제공했던 거 있죠. 기초정보에서 우리가 입력했던 날짜들이 제출 날짜, 승인 날짜 해서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차는 앞에 하고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우리 연중 일정표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단지마다 사업계획이라던가 연중에서 행사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은 샘플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부분을 우리 아파트 단지에 맞게끔 수정해 주셔야 돼요. 난 여기에서 갖다 요거 월만 갖다 수정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추가할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셀을 갖다가 예, 추가하셔가지고 추가 사업을 갖다 넣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빼고 싶다 그러면은 삭제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자, 사업계획서하고 연중 일정표는 반지에 맞게끔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예산 작성 개요에 들어왔는데요. 자, 이 개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건들 부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는 요 뒤편에 가가지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작성했습니다라는 세부 항목 설명이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확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입주자 대표회에서도 아, 우리 아파트 예산안이 이렇게 작성이 됐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편성 지침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는 거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지금 아파트명 입력을 했었잖아요. 개요에 보면은요, 2025년 땡땡땡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비를라고 나와요.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앞에서 진달래 아파트다라고 입력을 했으면, 자, 2025년 진달래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비를 하고 갔다가 얘가 인식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글자 열심히 읽으면서 내 아파트 혹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지 하고 안 하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네, 제대로 들어왔는지만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쭉 내려가서 나머지 부분 다 넘어가시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 6번째,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기준 및 산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산출된 그 기준이 있잖아요. 보시면은 앞에서 저희가 지금 9월이라고 입력을 했었죠. 그러면 2025년도 예산 편성은 2024년 9월 회계 마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10월이라고 입력을 했으면 회계 마감 기준이 10월로 바뀝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지금 이쪽에다 다 빼놓은 거거든요. 이걸 만약에 오류로 범하잖아요. 내가 지금 10월달 기준으로 했는데 뒤에 있는 요 날짜가 9월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 작성한 게 이게 보고서가 갖다 잘못된 보고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오류로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요 부분을 가져와서 앞에서 전부 다 모든 것들을 적어 놓을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제가 좀 오류를 잘 범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기준으로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노란색 부분 내용 직접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아파트랑 요 내용이 전부 다 틀리다. 너무 다르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아, 급여 보니까 2025년도 최저임금 고시 및 물가 인상을 감안해서 2024년 11월 정기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된 급여 조정 내역에 따라 2025년 급여 지급 예정으로 편성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게 아니다. 그러면 2025년도 급여는 일괄 10% 인상됨 이라고 친다고 예상을 하자고요. 그렇게 되면요. 얘가 내가 옆에서 친 거 그대로가 갖다가 지금 이제 보고서에다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아파트에 맞지 않는다. 이거 우리 아파트랑 안 맞는 말이네 라고 하시게 되면 요 바로 옆에 셀에다가 여러분들이 단지와 맞는 거 예, 맞게끔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보고서 형식에 들어가니까 자, 해주시면 되고요. 자, 위탁관리 수수료 계약 날짜를 여기다가 계약 만료일 처음부터 며칠부터 며칠까지입니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위탁관리 수수료 냈고 그다음에 재활용 수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이 계약 기간을 넣어주시게 되면 보고서에 들어가게끔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대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적지 않으셔도 돼요. 앞에 우리 세대수 적었잖아요. 그럼 그 세대수에다가 바로 여기서 연동해서 들어오면서 430원을 곱한 예, 한정 검침 수입이 얼마가 발생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우리랑 관련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여기에서 우리 아파트는 이런 거 없는데 라고 하시게 되면 셀을 숨겨주세요. 그러면은 보고서 형식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셀 숨김 이유를 숨김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숨겨져 있는 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숨김 취소로 인해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서인데요. 세입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뒤편에서 우선 요 앞쪽에서 작성했던 금액이에요. 여기는 당초 예산을 넣는 거고, 자, 9월 달 장부 꺼내셔야 돼요. 우리가 9월 달 장부로 이걸 작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9월 장부 꺼내시고 9월 말 잔액을 여기다가 입력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2024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2024년도 예산 금액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2025년도 예산 금액이 2024년도 예산 금액과 얼마만큼 비교가 증감이 되었는지 비교가 되는 거고, 자, 9월달 장부가액을 넣어야지만 요 금액을 추정으로 해서 2025년도 예산 금액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 2025년도 예산 금액이 발생이 되는 건요. 자, 우리가 이 추정 금액 계산을 했잖아요. 왜냐? 1월부터 9월 달까지 장부가액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12월 달 잔액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 추정 금액이 나오면 그 추정 금액의 7% 아니면 추정 금액 그대로를 예산으로 편성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갖다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서입니다. 세출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에는 우리가 2024년도 예산안을 보시고 난 다음에 예산 금액을 넣어주시고요. 자, 1월에서 9월분까지 확정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확정 금액은 장부가액을 보고 넣어주시면 되세요. 장부가액을 여기다가 다 넣어주시게 되면 요 예산안이 이 장부가액으로 계산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요 세출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요. 예산 세부 내역이라고 비용 부분은 다시 별도로 계산할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쪽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끌고 온 금액이 제대로 전부 다 맞는지는 뒤편에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부가 예산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요 금액하고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비용 금액 나왔잖아요. 이게 관리 비용 금액입니다. 요 관리 비용 금액하고 세출 예산서에 관리 비용 금액 있어요.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관리 비용 금액하고 이제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산 세부 내역이에요. 예산 세부 내역을 여러분들 작성을 하실 때 급여는 앞서 발생된 급여를 전부 다 끌고 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만약에 근로자가 좀 더 많다라고 하시게 되면요. 자, 여기 셀을 전부 다 숨겨놨거든요. 이 숨긴 셀을 펼쳐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많은 근로자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네, 여기서 작성을 하실 때 노란색 부분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산재보험이라던가 건강보험 요일인데 국민연금 요일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10%라고 지금 현재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네, 10%의 반이니까 5%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국민연금이 변동이 됩니다. 예, 요율이 변동됨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국민연금이라던가 건강보험이라던가 산재보험, 고용보험 금액이 변동되게끔 해놨으니까요. 이제 변동시키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노란색 부분을 우리 아파트 단지에 맞게끔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청소비라던가 경비비라던가 소독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약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요 계약 날짜를 매 해마다 예, 수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뒤편에다가 제가 지금 계약 기간을 입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된 계약 금액이, 계약 날짜가 바로 이제 이쪽으로, 네, 보고서 형식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는요, 월일이 변동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연도가 변동이 되죠. 이 연도 때문에 우리가 보고서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편에다가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번 달에는 갖다, 우리가 지금 올해는 2024년까지가 내년도니 2025년까지 이제 해야 되는 거네?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뒤로 별도로 빼놓은 거고요. 자, 건축물 관리 대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년에 한 번이에요.
이제 건축물 안전과 점검비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3년치의 금액을 입력을 시켜주면 1회, 2회, 3회 해서 얘가 들어갈 수 있게끔, 네, 1회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승강기 관리계약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고서 안에 계약 기간이 들어가 있으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볼 때, 아, 우리 아파트가 뭐 2024년 7월 달에 끝나는구나. 만약에 25년도 끝난다. 그럼 아, 내년도 7월이면은 끝나는구나라는 걸 미리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세세하게 보는 저기 동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우리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작성을 해주십니다. 뒤편에서 작성을 해주시면은 끌고 와집니다. 네. 여기는 단지에 맞게끔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 추진비라던가 아니면 회의 수당이라던가 그다음에 인원수라던가 이런 거는 각 단지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거 단지에 맞게끔 작성을 해주시는데 자, 우리 아파트가 만약에 회의 참석을 하는데 전체 다 참석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짜서야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지금 17명인데 아무래도 한두 명은 그만 안 올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빼고 작성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전체가 전부 다 참석을 한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모두 다 나간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예산은 잡아주셔야 됩니다. 선거관리 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년도에 몇 번의 선거가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동대표,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나 구성을 몇 번을 할 건지, 첫 번째 구성,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나 감사 선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거고, 내년도에 보니까 우리 아파트 현안 문제에 대해서 아마 설문조사 같은 것도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몇 건의 출석 수당이 발생하겠구나. 네, 이런 부분도 건수를 넣어주게 되면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 계산돼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의 비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일단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월 발생되는 금액, 연간 금액을 이제 이거는 예치금이잖아요. 이자 예치금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생한 금액 넣으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비용 금액 같은 경우는 관리 비용 있잖아요. 수입하고 관리 비용에 그것도 다시 또 연동이 되니까요. 우선 여기를 쭉 작성을 해주시고 자, 관리외 수익 금액 같은 경우는 왜 입력란 없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뒤편에서 작성한 금액이 앞쪽으로 끌고 오게 되니까 무슨 예산을 갖다 검토하는 거는요. 예산안을 먼저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관리외 수익 비용입니다. 자, 요 관리외 비용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가 작성을 했잖아요. 네. 앞서서 뭐 장기수선 충당금, 뭐 충당 예치금, 예치이자 뭐 전입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다 끌고 들어왔어요. 앞쪽에서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인세 계산한 거 뒤편에서 계산식이 있어요. 그 계산식에서 우리가 입주자 기여와 그다음에 공동 기여를 나눠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보니까 전부 다 노란색이 하나도 없어요. 노란색인 부분은 네, 요 부분밖에 없죠. 이게 우리 아파트 실적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은 이게 수익 사업에 해당되는 건지를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익 금액을 입력을 할 때는 요 옆에 오셔서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옆에 와서 입력을 하라는 얘기는요. 자, 9월 확정 금액이에요. 요 확정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서 전부 끌고 왔던 금액입니다. 우리 세입 예산 작성했었잖아요. 세입 예산에서 1월에서 9월 달 확정 금액 입력했던 금액이 여기에 다 끌어져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 추정 금액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럼 2025년도 예산 금액을 내가 요 추정 금액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월에서 9월 달까지 발생된 확정 금액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린 나는 다른 금액을 입력하고 싶어 하게 되면 옆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확정 금액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요 예산 금액이 얼마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확정 금액 하게 되면 1월에서 9월까지 확정된 금액으로 바뀌고요. 제가 여기다가 추정액이라고 바꾸게 되면요. 3개월 추정 금액을 포함한 거예요. 12월 말일자까지의 잔액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직접 입력이라고 있죠?
내 직접 입력에다가 우리 아파트 이자 수입이 내년도에는 덜 발생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80만 원만 입력을 해볼게요. 80만 원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2025년도 예산 금액이 내가 입력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예산 금액을 내가 지금 이제 내년도 확인을 해봤더니 이자 수입이 조금 적을 것 같아. 많이 적어가지고 이 금액도 아니고 이 금액도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요.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다 작성을 하신 거고요. 자, 요 부분은 급여 인상 부분이잖아요. 앞서 우리 급여 테이블에서 여러분 작성하셨죠?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급여 테이블에서 작성했던 부분을 연차로 끌고 와서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추계액이나 이런 건 전부 어디에 있냐? 자, 4번에 보면 여기 세부 내역 있죠? 요 세부 내역에 위로 쭉 올라가면은 자, 여기 보시면 제수당에 연차 수당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연차 적립금, 월 금액이 74만 8,890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금액이 지금 현재 예산 금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예산 금액에 추정 금액 전체가 다 들어가게 되면은 입주자들한테 부담하는 관리비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추계 금액에다가 우리가 장부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적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장부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들어갈 수 있게끔 네, 여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차 추계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은 연차 수당 산출 내역세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 안으로 들어가 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이 추계획을 전부 다 작성을 했잖아요. 예산 세부 내역에 들어가시면 퇴직금 해서 월 퇴직금이 지금 현재 1,520만 6,120원이 매월 그러니까 우리가 적립해야 되고 부과해야 되는 금액으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금액이 바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옆에 왜 퇴직금 비교 현황에서 월 평균 통상임금 이래 놨는지 아시죠? 우리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에 보면은요. 퇴직금이 그러니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를 해서 그래서 높은 금액을 퇴직금 추계액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파트가 DC형 퇴직연금 가입한 단지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필요가 없어요. DC형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연간 발생됐던 금액에 대해서 12분의 1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 입력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급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추계액을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DB형이다. 우리 아파트가 DB형이나 아니면 아파트에서 그냥 직접 적립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요 산출 내역서를 작성을 해서 모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에게 다시 또 관리비로 예, 추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경비나 미하원에 대해서도 연차, 퇴직급여, 충당금을 추계를 합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계약금액 그대로를 적립을 했더니 나중에 용역회사가 이제 만료가 됐어요. 계약 만료가 돼서 전체적으로 퇴직금을 전부 다 지급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 그 날짜부로 계약 만료부로 연차금을 지급을 했을 때 장부가액이 굉장히 많이 남거나 혹은 장부가액이 터무니없이 모자르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이 돼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비나 미화나 하다못해 커뮤니티도 만약에 우리가 외주 용역을 줬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 용역 업체 직원들까지도 이제 연차 수당이라던가 퇴직 추계라던가 이런 걸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자, 경비원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격일제 근무고 주간, 야간 우리가 지금 휴게 시간이 몇 시간인지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다가 최저임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경비원도 마찬가지고 미화도 마찬가지고 연차 추계액을 지금 현재 적립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월 발생 금액, 그다음에 추계 9월달 말일자로 우리가 장부가액이 얼마인지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요 밑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월 입주민들한테 부과해야 되는 금액과 그리고 난 다음에 연간
걷어들여야 되는 금액이 나타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예요.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긴 중간정산일을 넣는 거잖아요. 그 중간정산일 없으면 안 넣어서도 되고요. 자, 제수당, 요거 식대나 제수당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넣어줍니다.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수당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제수당 부분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퇴직금 월 발생 금액, 그 다음에 우리가 9월 말일자로 장부가액 금액을 넣어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월 우리가 지금 부과해야 되는 금액은 237만 1,950원이 나타난다고 보여지는 거죠. 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화원은 우리가 격일제 근무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각각 우리가 단지마다 이 미화원들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도 틀려요. 그래서 시작 시간, 마감 시간, 휴게 시간은 당연히 1시간 줘야 되겠죠. 토요일 근무를 한다. 그럼 토요일 날 시작 시간, 마감 시간을 넣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지금 인건비가 계산될까? 월 근로시간하고 일 근로시간이 계산될 수 있게끔 했고요. 이 계산된 시간 가지고 이제 급여를 계산을 하는데 최저임금액 이상을 갖다가 주셔야 됩니다. 이 최저임금액이 미달되는지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통상임금 해놓고 난 다음에 제가 직접 입력하게끔 해놨어요. 이유는요. 우리가 반장님이라던가 외곽 위아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최저임금이 아니라 뭐 수당도 주고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요거는 견적서를 받으셔야 돼요. 내년도에 우리가 미아원들에게 줄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견적서 받으셔서 예, 전부 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입사일자죠. 그 입사일자를 넣어주셔야지만 연차라던가 퇴직급여를 제대로 원활하게 지금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자, 가장 중요한 건 여기는 뭐 외곽 미화원이든 이름이든 크게 상관 안 해요. 근데 입사 날짜하고 통상임금은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세요. 경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월 발생 금액 넣어주고 9월 말일자로 장부가액 넣어주시게 되면 미화원도 우리가 월 여기에 적립해야 되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 금액을 적립을 해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계약서에서 견적서에 나온 금액 그대로 갖다 적립하시게 되면 많아지거나 모자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계액을 계산을 해서 적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장수당, 외곽수당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수당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해서 퇴직금이 계산될 수 있게끔 됐고요. 자, 요 밑에 퇴직금 월 발생 금액, 그 다음에 우리가 9월 말일자 장부가액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법인세예요. 법인세는 앞쪽에서 우리가 동그라미 표시했던 부분 있잖아요. 자, 중개기 임대수입은 중개기 임대수입을 여기다가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요. 이 부분이 조금 틀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식을 조금 더 여기 보면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지에 맞게끔 다시 한번 계산해 볼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장부 보시고 난 다음에 선납 법인세, 선납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따로따로 입력을 해주셔야지만 미지급 법인세와 미지급 지방세를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 한꺼번에 되어 있어요 라고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제대로 지금 현재 요 법인세가 미지급금 잡았을 거나 아니면 미수금 잡았을 때 나중에 갖다 이 금액이 정확하게 입금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납부 금액이 제대로 됐는지 나중에 신고서 봤을 때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하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따로따로 나눠서 여러분들은 분개를 해주시면 좋으세요. 요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요. 자, 위에서 우리가 작성된 부분을 입주자 기여 수익과 그다음에 공동기여 수익으로 나눈 겁니다. 보시면은 공동기여 수익에서는 지금 이제 1.86%밖에 지금 이제 여기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근데 입주자 기여 수익 같은 경우 98.14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인세를 공동기여 부분에서 전부 다 차감을 했다. 그러면은 세입자 입장에서 그렇다, 너무 억울한데? 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거는 이제 수익이 발생된 비율에 따라서 법인세를 안분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계산을 하고 비율에 따른 금액을 우리가 지금 앞쪽에 네, 여기 앞쪽에 보시면요. 2025년도 우리가 관리회 수익 대비 관리회 비용 세부 명세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법인세 등으로 지금 현재 네, 안분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요 부분이죠. 이게 뭐냐면은요. 내년도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우선 비용으로 요걸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선 요 사용하는 이 비용 자체가 내년도 그러니까 잡수입 예산 금액이에요. 잡수입 예산 금액의 땡땡 퍼센트 이상 땡땡 퍼센트까지가 지금 현재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선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선 사용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밑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표시 부분을 여러분들은 관리 규약을 확인을 하시고 우리 아파트가 40%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50%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40% 범위 내에서만 우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비용을 줄여주시거나 수입을 늘려주시거나 하셔서 여기에 있는 40%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네, 관리규약에 의해서 우선 사용 비용을 제대로 갖다 적절하게 예산 배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엑셀 수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용해서 예산 작성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